여러분,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비가 오는 날이면 왠지 기분이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이불 속에 파묻혀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가 오는 날이야말로 1년 중 가장 강력한 재물의 기운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날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운을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복이 올 리 없다. 자연이 베푸는 은혜를 알아보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재물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성철 스님의 이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비 오는 날 반드시 해야 할 것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빗물의 기운을 실제 재물운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생활 풍수 비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다음에 비가 오는 날부터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성철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스님과 풍수지리가 어떤 관계인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은 191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1993년 입적하신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승 중 한 분입니다. 스님께서는 26세에 출가하시어 해인사백년암에서 평생을 수행에 매진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로 널리 알려진 성철 스님은 오직 진리만을 향해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한 불교 철학을 넘어서 자연의 이치, 기운의 흐름, 그리고 인간과 우주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이 바로 풍수지리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기운을 연구하고 체계화한 지혜의 학문입니다. 바람의 흐름, 물의 방향, 땅의 에너지를 파악하여 인간의 삶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풍수지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물, 즉 수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장풍특수, 장풍特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식수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의 기운, 즉 수기를 통해 재물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전통 풍수에서 집 앞으로 물이 흐르면 재물이 모이고 물이 빠져나가면 재물도 빠져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이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는 수기, 즉 재물의 기운입니다. 강에서 흐르는 물이 땅 위의 재물을 상징한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은 하늘이 허락한 재물, 즉 천재, 텐자이를 상징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하늘이 주는 것을 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 오는 날의 기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풍수지리에서 비가 내리는 날은 세 가지 특별한 에너지의 교차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음수, 인수의 기운입니다. 빗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의 물, 즉 음수입니다. 음수는 정적이고 깊으며 재물을 잡아두는 성질이 있습니다. 양수인 흐르는 강물이 재물을 움직이게 한다면 음수인 빗물은 재물을 모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천기 텐치의 하강입니다. 비가 내릴 때는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땅으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이 천기의 하강과 함께 하늘이 허락한 복의 기운도 함께 내려옵니다. 세 번째는 지기 디치의 상승입니다. 비가 내리면 땅에서 특유의 흙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단순한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이 땅속 깊이 잠들어 있던 지기가 빗물의 자극으로 깨어나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이 교차하는 비 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재물의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가득 찹니다. 성철 스님의 제자 중 한 분이 스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물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성철 스님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느냐? 저 빗물이 어디로 가는지 봐라. 움푹 팬 곳으로 모이는 것이 보이느냐?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로 모인다. 빗물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내 마음과 내 집이 돈을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법문 속에 재물운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빗물을 받아들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생활 풍수 비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 오는 날 반드시 해야 할 생활 풍수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집 안의 모든 창문과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창문을 꼭 닫아두려 합니다. 하지만 풍수적 관점에서 이것은 재물의 기운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5분에서 10분 사이, 이때가 가장 신선하고 강한 천기가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집안의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 빗물과 함께 내려오는 하늘의 기운이 집 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물론 빗물이 실내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들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을 조금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흐르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막힌 곳에는 복이 들어올 수 없다. 기운이 흘러야 운도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비가 오는 날 집안의 동쪽 창가에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동쪽은 새로운 시작과 생기의 방향입니다. 태양이 뜨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동쪽은木기가 강한 방향으로 성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비가 오는 날 동쪽 창가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놓아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기와 동쪽의 목기가 그 물그릇 안에 모이게 됩니다. 이 물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물그릇은 가급적 흰색이나 투명한 유리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색과 투명한 색은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좋은 색상입니다. 물그릇 안에 동전 하나를 넣어두면 더욱 강력한 재물 유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그 물을 화초에 주거나 집 현관 앞 바닥에 뿌리세요. 재물의 기운이 집 주변을 감싸게 됩니다. 세 번째 비법은 비 오는 날 집 안에서 물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비법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집안의 바닥을 물걸레로 닦으면 빗물이 지닌 음수의 기운과 물걸레가 닦아내는 정화의 기운이 결합하여 집안에 쌓여있던 묵은 기운, 즉 탁기 닥치가 한꺼번에 빠져나갑니다. 특히 현관 바닥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현관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밖에서 들어오려 해도 막히고 맙니다. 비 오는 날 현관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은 후 현관문 안쪽에 소금 한 꼬집을 뿌려두면 부정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청결은 모든 복의 시작이다. 더러운 곳에는 복이 깃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집 안을 청소하는 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재물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비 오는 날 주방, 즉 부엌을 특별히 정리하고 청소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집안의 재물 기운이 가장 집중되는 공간입니다. 불과 물이 공존하는 주방은 음양의 에너지가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으로서 이곳의 상태가 집안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또는 인덕션은 주방의 화기, 호치를 대표하는 물건으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름때나 음식 찌꺼기가 쌓인 가스레인지는 집안의 재물 기운을 막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가스레인지 주방 싱크대를 깨끗이 닦고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이나 오래된 식재료가 없는지 확인하여 정리하세요. 냉장고 안에 상한 음식을 방치해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집안의 재물 기운이 썩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 오는 날 주방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깨끗한 물 한 잔을 주방 한쪽에 올려두세요. 이것이 그날 하루 집안의 재물 기운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비 오는 날 지갑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영수증, 포인트 카드, 사용하지 않는 카드, 때 묻은 지폐들이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풍수에서 지갑은 개인 재물운의 가장 직접적인 상징물입니다. 지갑의 상태가 곧 그 사람의 재물 상태를 반영합니다. 지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재물 기운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집니다. 비 오는 날, 즉 하늘의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에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면 그 정화된 공간 안으로 새로운 재물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갑 안의 지폐는 반드시 방향을 맞춰 정렬하세요. 큰 금액이 안쪽으로, 작은 금액이 바깥쪽으로 오도록 정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불필요한 카드는 모두 꺼내고 지갑 안에는 오직 돈과 반드시 필요한 카드만 남겨두세요. 이렇게 정리된 지갑을 비 오는 날 창가에, 즉 바깥 빗물이 보이는 곳 가까이에 잠시 올려두세요. 하늘의 재물 기운이 지갑 안으로 스며드는 풍수적 의례가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비 오는 날 독서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물운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모인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큰 돈을 가져도 모래 위에 쌓은 탑처럼 곧 무너진다. 비 오는 날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날 배운 것은 맑은 날 배운 것보다 더 깊이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에서도 비 오는 날은 음기가 강해지면서 사람의 내면에 집중하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날로 봅니다. 이날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면 그 지식이 뇌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가 쌓이면서 결국에는 더 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거나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공부해 보세요. 그 행위 자체가 재물운을 높이는 강력한 생활 풍수 비법입니다. 7번째 비법은 비 오는 날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사함입니다. 스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모인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복도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풍수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 에너지가 주변의 좋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은 부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 에너지가 좋은 기운을 밀어냅니다. 비 오는 날은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감사한 마음을 강하게 가지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하늘의 기운과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재물 유인력을 만들어냅니다. 비 오는 날 저녁,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에서 5가지 적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비 오는 날의 금기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실수를 저지르면 아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비법들을 실천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금기는 비 오는 날 큰 소리로 다투거나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 집안에서 분노와 갈등의 에너지가 발산되면 두 에너지가 충돌하여 강한 부정적 에너지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그날 하루의 기운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주 혹은 몇 달에 걸쳐 집안의 재물 기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분노는 자기 집을 태우는 불이다. 화를 내는 순간 수십 겁의 공덕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만큼은 특별히 말을 조심하고 가족 간에 부드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 금기는 비 오는 날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것이 3번째 비법인 청소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와 쓰레기 버리기는 다릅니다. 비 오는 날 청소, 즉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쓰레기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버리는 것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 오는 날에는 집안과 집 밖의 기운 교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날 무언가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집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은 비가 오기 전이나 비가 완전히 그친 후에 하세요. 마찬가지로 이사나 대규모 짐 이동도 비 오는 날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째 금기는 비 오는 날 큰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대규모 쇼핑이나 충동 구매를 하면 하늘이 내려주는 재물 기운을 받기도 전에 먼저 쏟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빈 그릇에 물이 차야 하는데 그릇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은 비 오는 날 가장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심심해서 또는 비 오는 날 특유의 감성에 젖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비 오는 날만큼은 지갑을 닫고 새로운 재물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비워두세요. 정말 필요한 구매라면 비가 그친 후에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4번째 금기는 비 오는 날 부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영상, 사건, 사고 뉴스, 공포영화, 비관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비 오는 날 집중적으로 시청하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집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 오는 날은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내려오는 날입니다. 이날 집안의 에너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하늘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변환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환될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밝고 긍정적인 내용의 콘텐츠 또는 지식을 쌓는 교육적인 콘텐츠를 선택해서 시청하세요. 성철 스님의 법문이나 자연을 담은 영상 또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는 내용들이 좋습니다. 5번째 금기는 비 오는 날 현관과 신발장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젖은 신발을 그냥 현관에 던져두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물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젖은 신발은 음습, 인시환, 기운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신발장 안에 오래된 신발, 다해진 신발, 짝이 맞지 않는 신발이 가득 차 있으면 현관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현관이 막히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막힙니다. 재물운도, 건강운도, 행운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현관의 기운이 막히는 것은 집 전체의 운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외출해서 돌아오면
젖은 신발은 즉시 신문지를 넣어 습기를 제거하고 신발장 안을 깨끗이 정리하세요. 이것이 집안으로 재물 기운이 원활하게 흘러들어오게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지만 항상 빚에 쪼들렸습니다. 음식 맛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지인의 소개로 성철 스님의 법문 CD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말씀 중에 복이 오지 않는다고 한탄하기 전에 복이 올 자리를 만들어 두었는지 먼저 살펴보라는 구절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식당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의 주방이 항상 지저분했고 특히 싱크대 배수구에 음식 찌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금을 보관하는 금전 등록기는 입구를 등지고 안쪽 벽을 향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주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전 등록기를 입구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식당 문을 잠깐씩 열어 바깥 기운을 들이고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고 빚만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날 집안의 어떤 공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집안에서 재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은 북동쪽 방향입니다. 북동쪽은 귀문이라고도 불리며 기운의 변화가 가장 예민하게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밝고 깨끗하면 재물운이 살아나고 어둡고 더럽거나 물건이 쌓여 있으면 재물운이 막힙니다.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이 북동쪽 공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청소해 보세요. 여기에 화분이나 식물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목기를 상징하며 목기는 재물의 성장을 도와줍니다. 단 죽어가거나 시든 식물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죽은 식물은 오히려 죽은 기운을 발산하여 재물운을 빼앗아 갑니다. 또한 비 오는 날 집 안의 조명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은 실내가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그냥 어두운 상태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물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풍수에서 어두움은 음기의 과잉을 의미하며 음기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재물 기운이 잠들어 버립니다. 비 오는 날에는 집안의 조명을 평소보다 밝게 켜두세요.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북동쪽 공간과 현관 부근을 환하게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은 양기를 보충해 주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수의 기운과 균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음과 양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재물의 기운이 온전히 활성화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법문에서 물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면서 만물을 살린다. 사람도 물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롭게 한 만큼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것이 재물의 진정한 흐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문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물의 성질을 통해 재물의 근본적인 흐름의 법칙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막으면 막힐수록 잡으려 하면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리고 낮은 곳을 향하는 물처럼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에 특별한 재물운 상승 의례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생활 풍수 비법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창가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그 지폐를 손에 들고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더 큰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하늘이 내려주는 재물의 기운을 이 돈이 받아들여 더욱 풍성한 재물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폐를 30초에서 1분가량 두 손으로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그 지폐를 지갑에 다시 넣되 가장 안쪽에 보관하세요. 이 지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항상 지갑에 넣어두세요. 이것이 재물을 불러오는 씨앗돈, 즉 종자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마음의 집중력과 의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심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의뢰입니다. 사람의 강한 의도와 집중력이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은 성철 스님의 법문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 이 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한동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빚도 있고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스럽고 집안 분위기는 항상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는 지인에게서 성철 스님의 법문집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복이 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 씨는 집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집안의 죽은 화분들을 모두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현관 정리였습니다. 오래된 신발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현관을 밟고 깔끔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집안을 청소하고 동쪽 창가에 물그릇을 올려두는 생활 풍수 비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새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 이상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비 오는 날의 재물운과 관련하여 특별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수쇠, 기운 활용법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물의 기운, 즉 수기는 색깔로 표현하면 검은색과 짙은 파란색 계열입니다. 비 오는 날 이 색깔의 물건을 집안에서 활성화시키면 수기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검은색이나 짙은 파란색 지갑을 사용하거나 이 색깔의 옷을 입으면 수기와의 공명이 강화됩니다. 또한 비 오는 날 집안에서 파란색 식물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파란색 화병에 꽃을 꽂아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단, 이때 꽃은 반드시 신선하고 생기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든 꽃이나 죽어가는 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음악과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도 재물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풍수에서 소리는 기운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비 오는 날 특히 좋은 소리는 첫 번째로 빗소리 자체입니다. 빗소리를 그냥 배경소음으로 듣지 말고 하늘이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소리라고 의식하며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샘물이나 시냇물 소리를 담은 자연소리 음악을 틀어두면 집 안의 수기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종소리나 벨소리입니다. 비 오는 날 작은 종을 집 안에서 한번 울려보세요. 종소리는 집 안에 묵은 기운을 흩어주고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비 오는 날 음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거나 파전을 먹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닌 풍수적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름에 부치는 전의 소리, 즉 지글지글하는 소리는 목기와 화기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목기는 성장과 번영을 의미하고 화기는 활력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비 오는 날 음수의 기운이 가득할 때 화기를 상징하는 음식을 집안에서 만드는 것은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전통적인 생활 풍수의 지혜입니다. 또한 전을 부칠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만들면 화합의 에너지가 더해져 집안 전체의 기운이 높아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밥 한 그릇을 함께 먹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재물운과 행복을 동시에 높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이제 비 오는 날 재물운을 높이기 위한 마음 수련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음의 수련이 모든 것의 기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마음이 맑아지면 바깥도 맑아진다. 마음이 풍성해지면 삶도 풍성해진다. 이것이 진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5분에서 10분간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이때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늘의 재물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마음속의 걱정과 불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이 간단한 명상을 비 오는 날마다 실천하면 불과 한 달 안에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여유로워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로움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은 하늘이 재물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내려보내는 날입니다. 이 날을 그냥 우울하게 보내는 것은 하늘이 주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창문을 열어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집 안을 청소하여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지갑을 정리하여 재물 기운이 깃들 공간을 만들고 감사일기를 써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화합의 기운을 높이세요. 그리고 다투거나 화내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을 피하세요. 이 실천들이 쌓이면서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한다. 작은 실천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비가 오는 날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이제는 재물운이 올라가는 날이 왔다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재물 기운을 죽이는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물건 7가지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감사합니다.